봄철이 되면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 네. 알레르기 비염이 코가 간질간질하고 콧물이 흐르는데 재채기 됐다. 큰일 나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이 비가 몇 번 오고 네. 나니까 말이에요. 이게 정말 아까운 벚꽃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벚꽃 구경을 가려 그래도 다 막아놔가지고 네. 구경도 제대로 못했는데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봄이 다 지나간 느낌인데 이 봄철이 되면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꽃가루 알레르기입니다. 근데 환절기 때 이 알레르기 비염이 네. 굉장히 자주 생긴단 말이에요. 요즘도 이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 네. 알레르기 비염이 코가 간질간질하고 콧물이 흐르는데 재채기 됐다. 큰일 나죠. 네. 이건 네. 뭐 온 사람의 눈총을 다 받고 뭐 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환기를 잘 시킨다고 하고 먼지를 없앤다고 하고 꽃가루를 피한다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알레르기 비염이 왜 없어지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의 특집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 이게 뭐 비염에 코에 염증이 있다는 그렇죠. 건 알겠는데 네. 이게 꼭 알러지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해줘야 될 이야기는 조금 더 새롭고 조금 더 근본 원인에 가깝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현대의학적인 거를 조금 일부 설명을 드리면 비염, 그러니까 코에 생기는 염증을 비염이라고 하고 그게 뭐 빨리 생겼냐 오래 가냐에 따라서 뭐 급성, 만성 비염으로 나누기도 하고 원인에 따라서는 크게는 알레르기성과 비알레르기성으로 나눕니다. 근데 알레르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알레르기, 쉽게 말하면 나를 괴롭히는 물질을 찾아냈을 때 알레르기성이라고 하고 찾아내지 못한 상태인데 자꾸 비염하고 관련된 증상,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면 비알레르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못 찾으면 비알레르기다. 네. 그냥 막연하면 그냥 알러지 비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네. 그게 아니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전편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과연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확실하냐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게 이제 너무 많죠. 알레르기 검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알레르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본인은 저 이런 거 먹거나 이런 거 돼도 저는 전혀 반응이 없고 꼭 이럴 때 그런데요. 그렇죠. 네, 그래도 진단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속 시원하게 좀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몸 자체는 기계 같은 거죠. 네. 말하자면 자극이 들어가면 어떤 기계 속에서 판단한 다음에 반응이 나오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겠어요? 입력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입력이 들어가서 돌아가는 어떤 구조물에 쉽게 말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출력값이 문제가 되면서 아까 말한 이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 또한 입력값을 줄이거나 그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 가공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치료가 이 입력에 의한 출력을 낮추려는, 그러니까 출력값만 어떻게 약으로 낮추려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쓰거나 염증을 낮추는 항염증약인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해서 억눌러 놓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흔하게 그래서 이 알레르기 비염이 뭐 피부염이 되고 장염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 때문에 생기는지 조금 더 근본 원인을 실은 다른 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먼지 알러지다. 네. 먼지를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지를 어떻게 피하겠어요? 진드기 알러지다. 세콤 불러가지고 세콤이 아니죠. 하여튼 불러서 네.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드기라는 게 네네. 철저하게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피 반응은 극히 제한적인 네. 방법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출력값을 줄이는 네. 그런 약을 이제 주로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뭔가 다른 원인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네, 뭐 네, 네, 시스템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네,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몸도 피곤하고 막 짜증나고 이럴 때는 누가 우스갯소리만 해도 짜증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와도 예. 짜증이 아, 나요. 웃기지도 않는 걸 네. 왜 뭐 이런 반응이 되죠. 결국 이제 이 몸 안에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 말하자면 화병도 화병이겠지만 실은 미세염증 반응들이 지속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뭐 먼지, 조금만 온도 변화, 뭐 조금만 꽃가루에도 쉽게 반응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특히 뭐 알레르기를 검사해도 안 나오더라도 누구나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입력이 되면 뭐가 느끼고 그거를 전달하냐, 두 가지가 전달하는데요. 실은 전기 신호가 처음에 들어옵니다. 자, 이게 닿았다는 신호가 전기 신호로 돼서 화학 신호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기 신호가 증폭이 쓸데없이 증폭이 되거나 화학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 버리면 그거에 대한 일련의 과정으로 코가 붓고 그래서 코가 막히게 되는 거고, 코가 자꾸 자극이 되니까 콧물이 자꾸 분비가 돼서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게 되는 거고, 요렇게 가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난 것이 장이더라. 장. 네. 장이 관련이 많죠. 그렇죠? 네. 특히나 이게 점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염이라는 게 뭐 코 안에 점막이 염증이 생긴 게 아니고 그죠. 뼈에 문제 생기는 게 아니죠. 네. 부어 네. 있게 되니까 그 점막의 제일 넓은 부위 우리 몸에서 네. 그게 이제 장 점막이고, 두 번째가 이제 폐 점막이고, 네. 세 번째가 이제 기타 등등 점막, 네, 눈 점막, 코 점막, 네. 입 점막, 뭐 질 점막, 네. 방방 점막, 뭐 이런 데가 기타 등등 점막인데, 자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네.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어. 네. 그러면 한국의 경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겠죠. 그럼 네, 망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망하고 지금까지 이제 뭐 네. 버티고 있었는데,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친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네. 우리나라 경기가 네. 또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큰 나라가 네, 좋아지면 작은 나라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 점막이 좋아지면 코 점막 네네. 덩달아서 그냥 좋아져요. 좋아진다. 질염이 막 생긴다, 네. 자주 생긴다, 이런 분들은 장 점막이 좋아져야 질염이 줄어든다. 네. 방광 점막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게 부어 있다 보니까 네. 우리는 이제 주로 약을 써서 꺼트리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알러지 반응 안 생기게 하기 네. 위해서 꺼트리는데, 이제 한의원에서는 코 점막을 이제 찔러요. 막 찔러가지고 이제 네. 코피를 이렇게 막 내게 네. 하는 치료를 이게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해서, 이제 최근에 저희 환자가 왔는데 이게 코가 늘 막혀 있었는데 네. 뻥 뚫렸다는 거예요. 네, 그걸 네. 하고. 네. 근데 부작용이 네. 운전하고 가다가 현기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이게 빈혈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 이걸 낫게 하기 위해서 코를 막 찔러서 하는 거는 순전히 이제 1차적인 반응이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몸의 시스템을 이게 좀 완전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이게 뭐 그 부위의 문제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 네. 그 부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큰 원인, 네. 바위 덩어리를 치워버려야 그 다음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걸 늘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전장, 장이 매우 중요하다. 네, 네. 알레르기 그렇죠. 비염에서도 그죠? 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럼 그 신경 신호가 들어가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목으로 이동하죠. 목으로 이동. 네. 그 다음에 코는 어떤 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얼굴을 지배하는 3차 신경이라는 게 지배를 하거든요. 근데 그 3차 신경의 그러니까 3차 신경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출력을 만드는 핵이 이 경추, 상부 경추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목이 안 좋으면 얼굴하고 관련된 부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눈도 뻑뻑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얼굴도 푸석해지고, 뭐 붓고, 그 다음에 코도 막히고,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입도 마르고, 혀도 붓고, 목소리도 변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즉, 약을 먹은다고 목이 좋아집니까?
그렇죠. 아니죠. 네, 근데 우리는 목을 더 안 좋게 계속 만드는 습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이 하나가 되고 2개가 되고 스테로이드가 되고 점점 처음에는 약이 저지를 되다가 나중엔 다가오는 후폭풍을 네. 우리가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을 잘 다스려주고 특히 장이 뿐만 아니라 이 목하고 관련된 목 건강을 신경 써주시면 코가 훨씬 더 건강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목이 또 좋아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네네. 점막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점막이 자연스럽게 이제 회복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코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3차 신경이라 했는데 그게 이제 주로 감각을 네네. 담당하는 거고 냄새는 이제 또 다른 그렇죠. 후각은, 신경, 네. 후각은 또 다른 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 네. 우리 병원에 이제 찾아왔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검사를 해드릴 수가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척추 엑스레이를 좀 보겠죠. 특히 네. 목을 위주로 그렇죠. 좀 척추 중요하니까요. 목하고 등을 좀 많이 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 면역을 좀 봐야 되는데 장 면역 기능을 봐야 됩니다. 근데 장 면역 기능은 특히 알레르기하고 항목들 좀 봐야 되는데 그게 급성과 지연성. 그래서 우리가 뭘 피해야 될지 객관적으로 점검을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장하고 관련된 것 중에 또 우리 독성 물질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성 물질 중에 우리가 흔히 노출이 될 수 있는 게 중금속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이 안 좋으면 또 중금속 배출이 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축적된 중금속을 확인해서 같이 해결해 준다면 또 많은 혜택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이제 뭐 다양한 검사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분한테 꼭 필요한 검사 네. 그런 것들 이제 잘 선별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이 말씀하신 뭐 장 기능 면역, 네네. 장 면역 기능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알러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핵심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이게 좋아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겪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을 좀 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몸이라는 게 하나의 문제가 단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문제들이 합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알러지 비염이 꼭 코에만 해당이 네.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것들을 같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내 전체적인 건강도 그렇습니다. 상승시키고 네. 코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잘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특집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